투자의 길잡이 각이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굉장히 오랫동안 잠을 잤네요. 이번 기간 동안에 제가 그동안에 못 해봤던 영화 보기도 해봤고, 그리고 책 읽기도 해봤고, 그 다음 무엇보다 잠자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휴 전에 몸이 좀 아팠기 때문에 잠을 더 많이 잤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많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잠이 보약이네요. 네, 모두 보약 많이 드시는 이번 연휴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어디서? 반도체에서 말이죠. 한국 시장에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오늘장 한마디. 반도체 불경기라면서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가 넘는 초강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핵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5%를 훌쩍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 반도체 주중에서 제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텔조차도 3%의 강세를 보여주었으며, 이 강세가 얼마나 큰 흐름이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3대 지수 흐름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기술주인 나스닥이 더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S&P는 1.19% 상승하면서 다시 4천을 회복한 4,019, 다우는 0.76% 상승한 33,629, 나스닥은 무려 2.01% 상승한 11,364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작년도 한 해 내내 보여주었던 전통주들의 강세, 기술주들의 약세가 뒤집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위험 선호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설명을 드렸듯이 위험 자산 선호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흐름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제가 보기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금리 올리는 게 눈에 보인다.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라고 표현하는 최종 금리 올리는 그 목표치가 이제 뻔히 보인다. 이렇게 되니까 위험 자산이 랠리를 시작한 것이죠. 자,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깝깝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부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 부분을 연준이 어떻게 얘기할까? 아마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것은 2월 1일과 2일 있을 FOMC 회의에서 조금 더 말펀치가 세게 나오면서 시장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포착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 상상해 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IT 기술주 빅테크들이 모두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2.35%, 아마존은 오히려 0.28% 조금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98%.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라온 주식들은 좀 덜 올랐고요. 알파벳 1.8% 올랐고, 메타가 2.8%. 자, 메타는 이제 바닥권에서 산 주식이 50%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자, 테슬라 폭등했습니다. 전기차 주식이 리비안, 루시드 모두 그 두 자릿수에 급등을 했고, 테슬라는 무려 7.74%나 상승하면서 143.7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넷플릭스가 4.36% 상승했습니다. 357달러. 이것도 바닥권에서 이제 거의 더블 났고요. 자, 인텔이 3.59% 올랐습니다. 야, 이 주식이 3.59% 올랐으면 다른 거 어떻게 됐을까요? 퀄컴. 네, 6.6%.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7%. 그리고 엔비디아 7.59%, AMD 무려 9.22%나 올랐습니다. 참고로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어요. 확실히 제 초기 예상보다는 기존에 강했던 주식들, 그리고 또 많이 빠졌던 주식들의 강세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확실히 지금은 많이 떨어진 놈들이 더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인데요. 제가 네이버 증시각도기 카페에 앞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부활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톤으로 얘기하면서 AMD, 인텔, 엔비디아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서버와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 분석을 조금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한 기업을 조금 특정해서 관심 간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놨는데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증시각도의 카페에 가시면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못하는 주식
업종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클레이즈의 반도체 투자 의견 상향이 상당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 AMD, 퀄컴, 시게이트, 스카이웍스 등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일제히 상향했다라고 바꾸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데이터 센터, 개인용 컴퓨터, 핸드셋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이전보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가 과연 생각했던 것만큼 올해 그만큼 부진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어떤 한 회사에서 신형 서버용 CPU를 드디어 개발을 성공해서 양산을 시작합니다. 올해. 그래서 이 양산이 되면 그동안에 설비 증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연시키고 있었던 데이터 센터 업체들, 서버 업체들이 과연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이 업체들은 몇 년이 지나면 교체 수요가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교체 수요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 AI 시대가 되면 전성비다. 전력당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신형 CPU들은 당연히 전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활동성을 가지게 되는데 지난 3년간 안드로이드 폰이 3년간 하락을 했다.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중국인들의 활동성이 커졌을 때 중국인들은 핸드폰 교체 수요가 없을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핸드폰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핸드폰의 기존의 전망보다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핸드폰 관련 그 밸류 체인에서도 한번 잘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것과 관련된 기업을 한번 한국에서 적어볼까요? 한국이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자, 한번 제가 그 카페에다 살짝 쿵 적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준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반도체들이 상당히 강했고요. 또 하나 시장의 흐름은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거야. 이제 올려봐야 2번 정도 더 올리고 끝날 거야. 이번 2월 달에는 올린다고 했으면 올릴 것이고 그 다음번엔 3월 달에 한번 더 올리고 나면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5%가 맥스가 끝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페드워치에서 지금 이번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100% 반영되고 있어요. 즉 25bp만 올릴 거라는 게 99.9%입니다. 나머지 0.1%는 어딜까요? 50bp? 아니, 0.25%, 25bp. 네. 25bp 금리를 올릴 거라고 죄송해요. 0%, 자, 설명 잘못 드렸네요. 25bp를 99.9%로 예상합니다. 즉 0.25% 금리 올릴 것을 예상하는 게 시장 예상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50bp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동결할 거라는 게 0.1%입니다. 물론 시장의 심리는 그때그때 따라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막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래서 바람과 같은 거다. 정해진 게 없는 것이다. 정확한 지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시장을 설명해 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심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이제 한 번 올리고 2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 번만 더 올리면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표들 빠지는 거 봐서는 그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군요. 오늘은 지표 발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은 거의 다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뭐 지표 발표되고 눈에 띄는 게 거의 없었는데요. 미국에서 선행지수 전월비가 발표되었습니다. 12월치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0.1% 나왔습니다. 이전 달에는 마이너스 1.1%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계속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이 일부 살짝쿵 침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침체라고 확인되고 이제 마지막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어제 올라간 그 중요한 포인트, 빈센트와의 대담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고용 구조가 어떠냐를 읽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빈센트와의 일부 그 고용에 대한 대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은 지금 착각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직장 수는 많아요. 직장 수, 어디 가서 일하려면 일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좋은 직장 수는 계속해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좀 18,000명의 해고를 시작을 했고
기술 업체들이 구글에서조차도 이제 10,000명을 해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에서 모두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고용에 좋을 것이냐, 그리고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뻔하죠. 떨어질 거 뻔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떨어지나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으니 연준이 오버킬, 소위 말해서 생각보다 더 높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여지는 분명히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기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빅테크의 해고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이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여러분 드렸고, 시장도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오늘 상당히 이루어졌다라는 걸 오늘 시장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 관계자 발언이 있었는데요. ECB의 정책위원인 글라스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12월에 인상폭을 75bp에서 50bp로 낮췄으며 향후 여러 차례 회의에서 해당 속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우리가 여름까지 긴축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 라가르드 ECB 총재는 올해 유로존의 경제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했고, 지난 몇 주간 뉴스가 무척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가 눈부신 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읽어야 돼요. 유로존에서 나온 얘기는 금리를 올릴 것이고 경기가 생각보다 안 나쁘다. 그리고 우리가 이선엽 이사하고의 대담에서 봤지만 지금 유럽 경기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떠밀려 가면 유럽은 관광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관광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관광객들이 떠밀려 가면 산업 성장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대목은 뭐냐? 유로화가 일본, 미국 달러화 대비 강세일 것이다. 금리도 올리죠. 경기도 좋죠. 어떻게 강세가 아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가 갈 것이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약세겠죠. 자, 그럼 원화, 위안화 이런 쪽도 달러 약세 반영이 되겠죠. 지금 원화는 오늘 드디어 우리가 없는 사이 장외시장에서 12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1220원대까지 떨어질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강세인지 아실 수 있고 달러 약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제가 원화를 왜 말씀드렸을까요? 자, 한국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 시장은 드디어 포모가 상당히 강해지겠네요. 포모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자, 증시각도기 TV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라면 포모를 강하게 느끼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득달같이 개인들마저 득달같이 달려들게 된다면, 자, 이제부터는 슬슬 조심하자. 경계의 가드를 올리기 시작하자. 아직까지는 뭐 조금 편안한데 경계 가드를 올리는 상황들이 와야 된다. 다른 사람이 편하게 느끼면 우린 편하게 느끼지 말자. 이미 기관은 포모를 느끼고 급하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따라서 급하게 사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금, 비트코인, 구리 가격 등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지금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시장의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원자재나 이런 쪽 가격, 다른 위험자산 여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이제는 유가는 이 정도 80달러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좀 쉬는데, 금 가격이 이제 1933달러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곧 2,000달러 될 것 같은 분위기죠. 그 다음에 구리 가격도 어느덧 9,356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비트코인도 23,000달러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요. 자, 중국의 활동성을 보면 확실히 활동성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7일부터 춘제 하루 전인 21일까지 보름간 철도 운행 누적 인원수가 1억 9,543만 명이고요. 전년 대비 27%나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20억 명이 돌아다닐 것이다,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것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숫자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중국의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중국이 매우 강한
그 경제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3월 달에 1분기 중국의 경기 활동 지수가 나올 건데 지금 이제 모든 게 바닥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긴 보여요. 물론 BDI는 지금 8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올라오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만약에 실제로 1분기 끝나고 1분기 지표가 나올 때 활동성이 그 정도가 안 되면 한번 쿵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염두는 해두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업 관련 뉴스 몇 가지 보죠. 엘리엇이,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그 엘리엇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셀스포스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셀스포스 3% 올랐고요. 스포트피아도 해고합니다. 곳곳에서 해고합니다. 지금 직원 6%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가는 올랐고요. 2%. 배드베스트 비욘드 밈 주식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였는데 파산보호 신청에 돌입했다는 뉴스와 12% 넘는 폭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1월치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20.9가 나왔습니다. 이전 달은 마이너스 22였습니다. 네, 미국의 채권 가격은 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우리 권순상 브릿지에 출연해서 그 대담을 하였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도 좀 물어보셔서 제 속내도 조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애매한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네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연휴 시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빌고요. 내일은 또 이제 현장에서 만나보게 되는데요. 내일은 저희 PD가 휴가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아마 직접 하게 될 거라서 굉장히 라이브가 밋밋할 겁니다. 숫자 같은 거 뜨는 거, 무슨 화면 뜨는 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복고적인 말로만 하는 실시간 채팅을 아마 여러분들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내일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미국 시장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숨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이 올라서 숨고르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